응? 몇 번 안 남았는데.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고 앞에 있는 학생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지정해줬어. 어려운 아니? 5명 나이를 시켰다 이 말이겠지. 하나씩 부여합니다.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변수 x라고 했어. 앞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줬잖아. 그럼 뭐 남자는 필요 없는 떨거지들이야. 남자는 다 필요가 없어. 세상에 남자 필요 없어. 아들이 필요가 없어. 다 짐이야. 버리고 우리 딸만 여아 뭐라 가지? 여존 남아 선호 사라. 남아 선호 여아 선호 사상. 요즘은 딸이 최고야. 여튼간에 둘만 지정을 할 거냐. 뭐 여학생이 앞에 있는 거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 왜 2명 이렇게 2명이 섰다 이거지. 이렇게 2명이 섰잖아. 이렇게 됐지? 이렇게 2명이 이렇게 섰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러니? 남자 여자에 대한 생각을 원래는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남자 여자 섰으면 남자 섰다는 거 똑같은 거지. 총 경우에서는 몇 가지로 봐야 돼? 10가지로만 보면 되는 거야. 남자가 누가 섰다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여자 둘만 섰다 이거지. 모르겠지? 그 중에 앞에 있을 확률을 이런 말이잖아. 됐지? 총 경우를 몇 가지로 본다고? 5C2로 본다고 해. 그러지? 그러면 1이면 몇 개야? 4개. 2이면 몇 개야? 3개. 3이면 몇 개? 2개. 4이면 1개. 맞냐? 4, 3, 2, 1. 지금 뭐가 있냐면 앞사람 번호 확률 변수 그 x가 맞네. x가 뭐 1, 2, 3, 4. 확률이 얼마? 10분의 4, 3, 2, 1. 됐니? 이해했어?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 왜 이렇게 막 물음표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니요. 1이 뭔 뜻이야? 1이 뭔 소리야?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 근데 여자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을 이렇게 놔뒀겠지. 여자 이렇게 놨어. 그럼 앞에 있는 번호가 뭐야? 3. 여학생 중에서 네.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각각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여학생? 그 둘 중에 앞에 있는 건가? 앞에 있는 사람.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구나. 그럴 수 있어. 이게 문제거든, 학통은. 여학생 중에서 2명의 여학생이 있어. 2명의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여학생. 여학생 2명 있잖아. 이런 씨. 여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여학생 이렇게 둘이 섰어. 네. 여학생 중 이 중에서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번호. 그럴 수 있어.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왜?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보편적인 걸 생각을 해라고. 막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일단은. 그러잖아. 우리 공부할 때야 의심을 하지. 이 말은 이런 뜻이 있는 것도 아니냐고. 왜 그러냐면 그 뜻일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근데 문제 풀 때는 시험 볼 때는 그러면 안 되고 가장 보편적인 이 사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A든 B든 C든 D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 것 같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그래서 물론 소수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아니잖아. 언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니? 말을 해줬을 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러한 의도였을 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 따지고 보면. 문장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 수학 선생님들 국어를 잘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아. 언어적으로 딸려. 그러면 언어적으로 딸리면 수학도 잘 못해지거든. 그 대신 표현력 자체가 잘못된 거지. 표현 자체를. 자기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 아는데 그 표현 자체가 어색하게 나오는 거야. 전달 자체가. 이되니 그럴 수는 있다. 이 정도 판단하고 하면 돼.
이거는 문장이 잘못된 문장은 아니고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만 리완이의 언어 능력이 좋지 않았다. 자 보자.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P를 이동시킵니다. 10번 던진 후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아까 했던 겁니다. 동전은 앞면이 나올 거고 뒷면이 나올 거야. 그렇지? 앞면 아니면 뒷면이겠지. 다 해서 10번을 던졌어. 그러면 앞면 뒷면을 같이 생각할 필요 없고 뭐만 생각하라? 앞면이 나온 횟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이 문장이 너희들이 힘들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거든.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래.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에 한다. 아, 위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니까 이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라고. 이 문장은 전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동전을 던졌어. 10번 던졌어. 그래서 여기서 끝나야 돼. 동전을 던지게 되면 앞면이 나온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한 가지 문장이야. 됐어?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오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은 여기까지야. 이동시킨다까지.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왔어. 거기에다가 무언가 작용을 준 거라고. 뭔가 대가를 준 거라고. 앞면 나왔더니 너한테 3을 준 거고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2를 줬다 이런 생각이라고. 그거를 합산한 게 위치가 되는 거지. 이게 0에서 시작하고 플러스 오른쪽 왼쪽이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 말이라고. 아까 했던 거야 내가. 뭘 넣을 거야? 앞면이야. 앞면 나온 횟수를 뭐라 넣을 거야? y라고 넣을 거야. x를 지금 뒤쪽에 있으니까 내가 y라 넣은 거야. 요거는. 됐니? 그러면 얘를 몇 번 던질 거야? 10번 던질 거야. 독립적으로. 독립이라는 단어는 말은 내가 붙인 말이잖아. 너희들도 10번을 던질 거야.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할 거라고. 자, 똑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다. 이항분포. 독립시행. 이항분포.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y가 이항분포 10의 2분의 1을 따른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확률과 분산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분산도 구할 수 있고. 되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나온 횟수가 앞면 나온 횟수가 있을 것이고 뒷면 나온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앞면 나온 횟수가 y, 뒷면 나온 횟수가 10-y. 거기에다가 승점 벌점을 줄 거야. 그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5y-20 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하는 문제가 이 정도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문장 구성을 이게 구성 자체를 달리해야 돼. 처음에 하는 어떠한 독립시행이 있을 것이고 그 독립시행에다가 변수를 바꾸려고 거기에 무언가를 장치를 해준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걸 못 써서 그래. 요거랑 요걸 못 써서 그래. y가 있으면 10-y를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분포니까 변화가 발생하잖아. 변화. y가 변하면 10-y도 변할 거 아니야. 이게 y 있고 10-y. 이걸 생각해야 이런 문제가 풀 수 있고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현재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거고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예를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2x-t의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x-t의 제곱이잖아.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그럼 나는 얘를 뭐 할 수 있어? 분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근데 여기 x는 확률 변수고, 자 조심하세요. x는 확률 변수고 t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변수야. x는 확률 변수고 t는 또 다른 변수야. 이해되니? 그래서 식 자체를 지금 예식을 ft라고 놓은 거라고. 그러면 x는 어딘가에 분포가 분명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는 평균은 구할 수 있어. 평균값을 구할 수 있어. 남는 애들은 t만 남았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 그러면 요런 식을 정리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야. 써봐야겠네. 한번 써볼게. 자, ft라고 식을 적었는데 요놈이 지금 2의 x-t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다 이 말이에요. x-t의 제곱의 평균. 무슨 많이 좀 본 듯한 느낌이 있네. 변수에서 t를 빼서 제곱을 했어? 그게 평균. 분산 같은 느낌이지. 분산 같은 느낌이야. 분산 같은 느낌이라겠어. 분산이 아니야 아직은. 알겠니? 왜? 뭐가 되면 t가 뭐가 돼야 분산이야? t가 m이 돼야 분산이야. t가 m이 됐을 때가 분산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요놈이 지금 식이 정리가 돼서 이 x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현재 지금 여기에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은 x가 변수예요. 지금 x가 변수라고. 그러면 요놈을 2x제곱을 쓸 것이고, 마이너스 2t는 상순위가 나올 거고 2x를 쓸 것이고, 플러스 t제곱의 평균은 t제곱이 될 거야 이제. 그러지? 그러면 요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제 t 마이너스 2x의 제곱 형태로 바뀌겠네. t에 대한 2차식입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x, 여기가 뭐가 추가가 됐어? 2x의 제곱이 추가가 됐지. 2x 제곱을 뺍니다. x제곱은 2x제곱은 원래 있었걸? 빼기 2x의 제곱이 추가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차식이고 요 식이 뭐야? 요 식이 vx가 됐네요. 분산이 됐네요. 그래서 요 놈은 2차식으로 최소값을 갖게 되네요. t가 얼마일 때? 2x일 때 최소값 vx가 된다 이런 소리가 되네. 요 식은 나오게 되면 분산 같은 느낌인데 요게 분산이 되려면 t가 m이 되면 될 거고, 그때가 요런 값이 제일 적은 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생각하면 단순할 수도 있어. x란 건 변수잖아요. x의 분포가 분명 있을 거라고. x의 분포가 있을 거라고. 내 시험을 봤어. 시험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시험 점수의 평균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표현 자체는 잘못된 표현인데 가운데 쪽이야. 내가 점수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으면 평균은 가운데 쪽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떨어진 거리를 제곱을 해서 구한 게 분산이잖아. 이해되니?
근데 그 m 값이 아니라 다른 값을 설정을 했어. 내 가운데 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값이 평균 정도 되잖아. 근데 요 값을 설정하지 않고 요 값을 거리차를 이렇게 구했어. 그러면 거리차들이 제곱을 했잖아. 거리차가 아니라 제곱을 했단 말이야. 그러지? 하다 보니까 더 숫자가 더 커졌겠지. 평균은 가운데 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요거 제곱 할 건데 얘가 이쪽으로 갔으면 요거 제곱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구조상. 변수 x에서 t를 빼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했다. 그렇지? 변수에서 t를 빼서 제곱의 평균을 구했다 이 말이지. t가 m이 되면 이게 분산이란 소리야 일단. t가 m이 되면 분산인데 t가 m이 될 때 이 m은 누구 거야? x 거야. m은 누구 거야? x 거야. x 거. 어? m은 x의 평균이야. 그래서 x의 평균이고 이 x의 분포니까 당연히 이 x와 연관이 있겠지. 여기까지 되니? 이 x에서 t를 빼서 제곱해서 분산 같은 느낌인데 t가 평균이 될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런 말이야. 뭐 알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풀면 끝나는 거잖아. 이 식을 이해를 했으면 현재 풀이는 알려줬으니까. 됐니? 이해됐습니까? 소술하라면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우리가 말로 생각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방금 요걸 말로 설명하면 돼. x는 x의 분포를 따졌을 때 평균과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제일 최소값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된다. 그게 분산이었을 때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 알았니? 이해되니 지금 어떤 구조인지? 선생님이 가운데라고 말한 것은 평균의 뜻이야 원래는. 알겠지? 뭐 다 비슷한 문제야 이제. 요놈의 기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기대값의 최소값, 평균을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평균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 뭐다? 분산 구하라는 말이 되겠지. 그때 A는 평균이고요. 자, 똑같은 식인데 지금 뭐냐면 이제는 이항분포만 들어간 거야. 그러지? 우리 평균에 대한 생각을 구할 수만 있으면 이 식은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될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이 식은 다 똑같고 내용이 다 똑같아. 단지 평균 분산을 이항분포로 구할 수 있다가 된다. 뭐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야 지금. 되니? 이게 위의 문장은 어떠한 변수에 대한 얘기고 확률 변수 x-a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라. 똑같은 말이야. 요놈의 최소가 되도록 a 값을 구하시오. 평균 구하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 이 식이 이해가 된다면.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이 통계 부분은 무조건 다 이해만 하면 다 끝나는 거라고.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요거. 똑같은 말로 안 보이는 게 문제지. 그러지? 식을 이렇게 작성해서 요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x-k 제곱이다 이 말이야. 아니? 요 말이잖아 지금. 제곱했다가 평균을 구했잖아. 제곱했다가 확률을 곱했잖아.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어. 제곱의 평균이야. x-k 제곱의 평균이란 소리야. 됐니? 똑같은 말이고 요 놈은 뭐야? 뭘 따랐으니까 이렇게 적었을 거야? 이항분포를 따랐으니까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 그럼 이항분포 변수 x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이항분포를 따른데 총 몇 번을 시행해서 225번을 반복했고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3개에서 1개의 구슬 떠서 흰 구슬이 나오는 숫자. 흰 구슬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5분의 2가 되겠다.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요놈을 통해서 평균 분산을 구한다 이렇게 되겠지. 5, 15, 75, 150인가? 맞나? 5, 40, 5, 4, 5, 90이네요. 90이고 vx는 여기다가 5분의 3을 구할 거고 5, 2, 5, 8, 4, 3, 38, 38은 24, 54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겠어?
이거를 쓸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 다음 하나 요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판단하면 그냥 쉽게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여기 식 쓰는 연습만 하면 돼. 식 쓰는 연습, 식 읽는 연습.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은 최소값은 요놈이 최소값은 요놈이 정리해서 해봤더니 요놈이 Vx가 되더라 이거죠. 최소값이 Vx 54가 되네요. 응? 아까 그 식은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증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놓으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지? 가자고 내일 연결하겠습니다.